예, 이어서 마켓 시그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맥을 못 쳤는가, 7월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이 많은데요.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께 답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7월이 시작됐는데 어제는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 이유들이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7월에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여름 강세장, 서머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도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7월 전망은. 일단 7월은 나쁘지 않을 거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6월 달, 5월 달 악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악재들이 조금 해소되는 구간에 뭐 사실 무역 협상도 기대했던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주 빅딜이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피해를 봤었던 이제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어제만 봤을 때는 사실 화웨이 제재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 조금 삼성전자가 6월 한 달 동안 10%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길게 보면 뭐 우리 경제도 나빠지지 않을 거다.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예.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게 없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엄청 안 좋았었던 수출 데이터가 7월 달에 더 안 좋아질 거냐? 그런데 무역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7월 달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꼭 네. 썸머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지금 국면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가 2,129인데요. 그러면 한 2,200 정도? 네, 알아볼 수 있나요? 너무 높게 봐도 네. 안 되는 게 네. 지금 주식이 시장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더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반등하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일단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욕심을 많이 뭐 정고점이 뭐 2,360 네. 여기를 돌파할 거야. S&P 500처럼 그렇게 좋을 거야.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미국이랑은 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지수를 너무 좀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2,200은 높은 건가요?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결국 이제 반도체가 좀 풀려야 됩니다. 반도체 IT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식 발표가 있잖아요. 네. 중요한 뭐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절대치보다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죠. 네. 반도체나 IT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치가 점점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많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제재에서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스마트폰 쪽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지금 갤럭시 S10이 생각보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G 이쪽에서는 선점 효과가 있거든요. 애플이 진출하지 않은 그런 이제 영역이고 거기에 화웨이까지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있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13% 급등했거든요. 마이크론이요? 네, 그렇죠. 마이크론도 그때 이제 네. 말씀드렸지만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3% 급등했거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눈높이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의 주가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사실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이제 어제 일본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이제 뭐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OLED 생산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 이게 악재라기보다는 공급 쪽에 약간 뭐 공급이 좀 과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쪽에서의 가격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반도체 소재주들 반등하는 거 보면 급등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좀 멀리 생각해 보면 꼭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공급 쪽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금요일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제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이게 꼭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섹터 얘기가 나온 김에 바이오하고 경협주하고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인보사 사태, HLB의 충격 이런 것들로 어려웠는데 어제 이제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법 반등이 왔는데요. 아직은 역시 조금 반등 성격으로 가야 될까요? 시장을 일단은 주도하기는 아직은 분위기는 좀 무르익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일단 HLB를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거래일 급락하고 네.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어제 20% 19% 하락해서 출발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업황이라든지 이쪽이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선수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냥 이제 종목을 보는 것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딩 하려는 이제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유한양행의 어제 1조 원 기술 수출은 굉장한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임상 3상 관련된 종목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기술 수출과 임상 3상 이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분위기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1조 원 기술 수출이 크긴 하지만 분위기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안정적인 그런 기술 수출 같은 게 훨씬 더 건강한 건데 지금 그렇죠. 네네. 신약 개발 쪽에 워낙 좀 기대를 걸고 있어서 그렇죠. 문제예요. 그런 예. 부분들이 이렇게 1조 원이면 옛날엔 정말 잭팟이었고 한미약품에서 대박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하루짜리 그런가벼. 예? 좀 무덤덤해졌어요. 한 3% 정도 올랐나요, 유한양이? 그러게요. 네. 제넥신이 한 4% 정도 오르고. 네. 일단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이제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르는 시장에서 바이오가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거나 그러기는 사실 쉽지 네. 않아 보여서 아직까지는 조금 네. 경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협주 얘기는 오늘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강세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예,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아직까지 이제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이슈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는 보셔야 되는 이슈고요.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경협주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아주 큰 기대를 걸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